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베이모드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위기, 관세에 대한 우려감 완화하고 또 미국 일부 연준위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지난번 이제 미국장 주요 지수가 모두 다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성장주나 기술주 위주로 이제 상승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 다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측과 이제 중국 측의 대화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약간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음 같아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그 국가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번 해보고 싶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분명히 하고는 있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시장은 반응을 한 거고, 이 대화는 하고 있다 쪽에 아마도 시장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조차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슬슬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또 추후에 다음 실적 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숫자를 찍힐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것들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이쪽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이런 이 경기와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확실히 이전보다는 둔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호재로 작용하기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선 2분기 정도는 저는 다음 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성장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오늘 공략주도 약간 그 성장성에 대한 대표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할게요. 최근에 들어갔었던 4월 21일 날 공략 들어갔던 동방 메디컬이라는 기업을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방 쪽 관련된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1등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이 양방 쪽 관련된 의료기기 쪽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한번 자리만 잘 만들어내면은 좋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매도하는 제가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도 이제 장중에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고 나서 물론 아직까지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 한 6% 정도 수익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2,300원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항상 이 종목명 가지고 가끔 좀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쳤던 종목인데, 디어유, 디어유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목표가가 45,500원입니다. 지금 100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체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관세와 관련해서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 또 이 종목이 오늘 또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그 디어유 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에 그 NCT 위시하고 이 라이즈라는 또 이 글로벌 예약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아티스트가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이 현재 10%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들이 새롭게 입점을 하고 그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높다면은 당연히 이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그냥 펀더멘털 기업 가치의 개선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 돌파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고 하니까 계속해서 보유 전략 하되, 대신 우선 오늘 목표가 45,500원 가시는지 보시고 만약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급등이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강조를 어제도 드렸고 그저께 드렸는데 D&D 파마텍 리뷰를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공개방송 보신 분들, 또 그저께 공개방송 보신 분들, 이 기업에 대한 설명만 한 10분에서 20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왜 지금 D&D 파마텍이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D&D 파마텍 하면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지만 최근에 인벤티지랩도 급등이 나왔죠. IR하고 나서 이런 장기 이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과 흡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빅파마 들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도 갖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뭐 당연히 뭐 대장주로서 그동안 갔었지만 제가 그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후속으로 잡을 만한 종목으로 한다면은 D&D 파바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뭐 D&D 파바텍 하면 그러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임상 중단. 그럼 당연히 또 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이 기업들에 대한 M&A나 기술 이전 기대감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두 기업 모두 다 경구용 치료제 쪽, 비만 치료 쪽 관련된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메세라의 기술 이전했던 MET 224에 대한 임상 1상 신청을 했다, IND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이 메세라의 주가가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8에서 9%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장초반은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가 아무튼 결국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키워드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뭐 이 종목 전고점 이제 돌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때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기존에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69,500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되,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을 때는 약간씩의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업에 대해서 왜 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신다면은 뭐 너튜브 김태형 검색하시면 최근에 이틀 정도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과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본다면은, 제가 최근에 로봇 쪽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로봇 쪽 한 2, 3일 정도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다음 주에 로봇 쪽 한 번 정도로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로봇은 아닙니다만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종목으로 하나 공략을 해볼게요. 자, 현재가 1840원, 종목명은 SOS랩이라는 기업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 라이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이제 고점이었던 16,000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 가깝게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오늘도 뭐 장중에 이렇게 좀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지만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을 때 반등을 했었을 때 거래가 터지게 되면 보통 윗꼬리는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존에 물렸던 투자자들의 이 매도세, 이 매물대에 대한 이런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는 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형성되는 윗꼬리와는 약간의 성격이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오히려 수급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이 SOS랩 같은 경우에 이 라이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최저가 공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유럽의 라이다 생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지금 미국과 같은 기업들 중국산 라이다 제품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다른 국가들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이런 망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이다 쪽 관련된 부분들, 이 SOS랩이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비아디라는 회사에서 에이다스 첨단 운전자 보행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시스템에 관련해서 그 무료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앞으로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동사 또한 같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여주시고 제가 왜 지금 이 기업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사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자료는 이 IM증권의 이 최근에 발행됐던 리포트 중에서 일부 발췌를 한 건데, 자, 뭐 동사의 매출 가이던스는 올해는 150에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00에서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나 인프라 분야를 캐시카우로 삼고 있대 중장기적으로는 차량용 라이다까지의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산 라이다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아까 서구권 라이더 업체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망한 기업들이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국에 이 SOS 같은 국내 라이다 기업들도 반사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공항 주차 관제 시스템하고 로봇용 라이다를 중심으로 한 외형 성장을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 1분기 GDP도 역성장을 했고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찍혀서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숫자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그동안 이 자율주행이나 또는 로봇 이쪽에 대한 부분들, 로봇은 그나마 조금 최근에 올라왔죠. 근데 자율주행 쪽이나 아무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부각받을 시점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가 그동안 이 도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 국민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주가도 거기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이제는 5월 달부터는 조금 더 이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테슬라 하면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 키워드가 3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전기차, 뭐 당연히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뭐 로봇, 뭐 휴머노이드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율주행 쪽, 이 로보택시나 FSD 쪽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시기가 저는 5월 중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거의 4월 끝나가니까 미리 바닥 구간에서 선점해서 추후에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목표가는 12,350원, 손절가는 9,3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주말에 공개 방송 할 것 같고 또 바이오 쪽 관련된 제가 관심주들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 할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정하고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